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오후 1시 30분 텐텐베거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추천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 12시 30분에는 종목 상담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 처리반. 최근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이나 또는 수익 난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앵커와 상세하게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시장을 저하고 함께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요한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로봇주들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다 이 CS2025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이제 CS2025는 우리가 이 컨슈머 일렉트릭 쇼거든요. 가전 박람회, 소비자 가전 박람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CS2025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많이 소비를 하느냐? 그것은 또 다르게 좀 봐야 돼요. 이건 이제 기술의 향연,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도 기술이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매년 6월에는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가 뭔지를 확인해 보는 자리이고, CS2025는 이런 가전에 대한 기술이 있구나, 이런 발전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가 이런 선도 기술들에 대한 이슈가 확대가 될수록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 선도 기술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을 또 강하게 붙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가 12월 달 중순 말에도 제가 우리 회원분들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하방의 바닥을 찍는 자리고 1월 랠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해왔어요. 다행히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달 랠리가 펼쳐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중요 맥점 얼마? 2490포인트를 향해서 거의 그 앞에까지 다다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내년 금리를 추가 인하하겠다. 그 내용을 한국은행에서 미리 밝혔습니다. 자, 최근에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가지고 국내 증시가 상당히 힘겨운 양상들을 이어감에도 이제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증시를 살려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비지표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월 달에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또는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그죠? 주가 부양까지 연결되는 의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기술, 앞서 얘기했던 뭐 자율주행이나 AI나 또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더욱더 탄력 있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1월달 긍정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트럼프 얘기는 상당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중국도
다시 한번 더 화답하면서 2025년도 경기 부양을 재확인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던 부분들입니다. 자, 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는 저는 이 뉴스를 한번 꼽았는데, 자, TSMC가 최대 고객 바뀔 수 있다.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칠 전망이다. 라는 건데요. 자, 애플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자, 그만큼 AI가 확대가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입지도 확대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AI를 활용한 방안들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납품이 될 수 있는 반도체주들도 재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 이런 반도체도 기저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뉴스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기업이 어디였어요? 바로 SK하이닉스죠. 왜? 엔비디아와에 대한 관계, HBM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도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이제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올라온 모습인데, 자, 결국에는 이제 이 SK하이닉스가 튀면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대부분 다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우리가 일단은 반도체도 기저 효과를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시장은 체감하는 겁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5% 올라오면서 240선, 480선 이런 낙폭과대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는 부분들이었고,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자, 한미 반도체, 그죠? 오늘 6%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뭐니 해도 일단 후공정 관련 업체들이, 오사트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자, PSK 홀딩스. 자, 오늘 7.8%, 장중에 한 10% 이상까지도 올라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차트가 다 들었대요. 지금 보면 낙폭과대 이후로 빠르게 돌아서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 후공정 기업 얘기하면 어떤 기업도 올라야 됩니까? 바로 하나마이크로. 자,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13%. 앞서 봤던 기업들보다는 이격도가 훨씬 더 크다.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당겨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장비 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YC. 자, YC도 오늘 2% 강세 보였고, 자, 거기에 뭐 테크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DI 아시죠? DI도 오늘 10% 뜨면서 앞에 어떤 신호 나왔습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가 나오고 돌려내는 흐름까지도 오늘 현재 시장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바뀌는 모습이었는데 ENF 테크놀로지가 바닥에서 9%. 자, 이것도 강하게 올랐던 이유가 240, 480선의 이격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되돌리내는 움직임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주 등 이렇게 많이 낙폭이 큰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삼성 관련된 반도체는 어떤 게 봐야 됩니까? 바로 수율 개선기,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급등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다, 그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수율 개선 관련주. 자, 그래서 이 기업도 오늘 강하게 갖다 붙이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240선과 480선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보면 반도체 안에서도 FST라든지 또는 STI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함께 장비업체들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참고를 꼭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는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 자율적 일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냈지만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이 올리면서 지수가 바뀌고 있는 양상들이에요. 지수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자, 2490포인트를 돌파했던 11월 22일 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고,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비상기업 선포했던 날, 원래는 이날도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돌파가 됐고, 그 다음 비상기업으로 빠졌죠. 그죠? 내란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때 12월 13일 날 여기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2490포인트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어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 다시 한번 외국인에 대한 매수 유입되면 여기서 넘어간다면 1월 1일은 어디까지 가능하다? 적어도 2600포인트까지는 한번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여기까지 참고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움직임은 결국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1월달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 종목군들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런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낙폭과대가 일단 본질입니다. 앞으로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2490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지수를 견인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개별주들 움직임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개별주를 조금 본다면 결국 재료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루닛 이런 기업들이 또 한번 의료 AI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개념이 좀 더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또 이제 뭐 넥스트 칩, 그죠?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설계 칩을 또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대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양상들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TLB, 이런 것도 이제 PCB 관련 기사죠. 최근에 뭐 오늘도 그렇고, 뭐, 심텍이나 또 이제 유프렉스, 이런 PCB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TLB도 지금 이제 고부가치 PCB인데도 불구하고 이격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것도 이제 깜짝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